안녕하세요. 2020년도 자유학 기제 공간 속 리디자인 3차 시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해석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해서요. 저희는 오늘 수업은 형태의 단순화와 명암의 단순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것은 공간 속 리디자인을 하는데 중요한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주제 해석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형태의 단순화, 명암의 단순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점묘화, 픽셀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태와 명암의 단순화를 통해 점묘와 픽셀화가 무엇인지를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인상파 화가인 조르주 피에르의 쉐라 작품입니다. 쉐라는 인상파 화가 중에 아주 중요한 작가죠. 이 사람 그림 중에 그랑드 자드 섬의 115라는 그림을 잘 보세요. 굉장히 많은 점묘법에 의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죠. 굉장히 평화로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단순화시켰죠, 그림을. 그 다음에 서커스라는 작품을 봐도 쉐라의 굉장히 노란색과 회색 톤을 색깔도 단순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명암도 굉장히 점묘를 이용해서 사실적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점을 찍어서 명암을 점묘법에 의해서 표현했고요. 이것은 등에 보인 포즈라는 작품인데 이것은 굉장히 극명하게 잘 나타냅니다. 이 점묘법을 굉장히 점을 통해서 이 명암을 표현을 했죠. 굉장히 느낌이 확실해 보이죠. 그 다음 작품도 측면에 향한 포즈를 봐도 회색 톤과 약간 노란색 톤을 이용해서 점묘법으로 작품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쉐라의 작품들은 모두 다 점묘법, 픽셀화를 통해 그림을 완성했는데요. 굉장히 그때 시대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기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쉐라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파리의 에펠탑은 원래 사실적으로 보면 이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쉐라의 작품 기법, 그러니까 점묘법을 통해서 보면 이런 단순화된 형태도 단순화되지만 명암도 아주 단순화돼서 그림을 표현이 가능하죠.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이것은 좀 더 헐러와 근대 작가 중에 한 명이죠. 근대 현대 작가 중에 한 명인데, 자, 척크로스의 작품인데요. 척크로스는 1940년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출생을 했고요. 대표적인 극사실주의 초상화입니다. 초상화 화가입니다. 그리고 1961년도에 대학을 졸업했고요. 파나 조교를 하면서 파나 기법을 공부하기도 했대요. 작품 활동은 초기에는 추상표현주의의 양식의 그림을 그렸으나 후에는 극사실주의 작품을 제작이었습니다. 이 사람 작품 왼쪽 그림을 보면은 아주 명암의 단순화를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점을 통해서 픽셀화가 되어 있어요. 픽셀화를 통해 명암을 표현을 했어요. 초상화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컴퓨터의 픽셀과 같이 마치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오른쪽 부분을 보면은 마치 이것은 명암의 진하기가 아주 단순화돼서 컴퓨터의 픽셀과 같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나타내고 있죠. 정면의 얼굴을 마치 사진을 보는 것 같이 세밀하게 그린 초상화를 원래는 유명하지만 지금은 이런 식으로 픽사를 통해 또 초상화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척크로스는 초기에는 추상 표현주의의 양식의 회화 작품을
제작하였는데 주로 흑백으로 작품을 극사시주의 작품을 했고요. 작품의 소재로는 주변 인물들을 얼굴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중반의 그의 작업은 하이퍼 리얼리즘, 아주 극사시주의의 영향으로 대형 초상화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죠. 그때 그의 작업은 사진을 이용한 것이었어요. 대상의 인물 사진을 찍어서 격자 무늬의 구획으로 나눈 후에 프린터처럼 도트나 손가락을 잉크에 묻혀서 점을 찍어서 표현을 했죠. 이걸 핑거 프린트라고 페인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도트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전묘법으로 유명했던 거죠. 자신의 주관을 배제하고 극히 사실적으로 캔버스에 옮겨서 그리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 시기에 제작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자신의 얼굴을 그린 높이의 3m짜리 자화상과 동료 미술가를 모델로 한 조나 마크 작품이 있어요. 1972년부터 판화 작업을 시작했고요. 기존에 제작된 초상화를 다시 판화로 찍어내는 작품을 선보였어요. 그의 작품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판화 기법을 다양한 장르에서 보여주었고요. 메조 틴트나 에칭, 실크 스킨, 펄프 페이퍼 등 다양한 기법이 응용되어 작품이 제작됐죠. 특히 일본의 목판화에 우키요라는 목판화에 매료되어서 제작한 목판화 엠마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의 작품은 뉴욕 현대미술관이나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에 다 있죠. 런던의 데이트 갤러리, 뉴욕 휘트니 미술관 등 세계적인 유명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1988년도에 척추 혈관이 손상되어 하반신이 마비되었으나 이후에도 작품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앞에 봤던 척크로스의 작품과 같이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점묘법을 했는데요. 이 두 작품은 점으로 묘사한 것은 아니고요. 자세히 이렇게 보면 디테일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어요. 못을 박아서요. 목 사이에 실을 엮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픽셀화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것도 멀리서 보면 점묘와 같이 보이지만 실을 이용해서 엮어서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작품이죠. 이건 현대 작가 중에 점묘법을 이용한 작품입니다. 앞에서 현대 근대 작가인 척크로스 작품을 봤고요. 그 외에도 현대 작가들 중에 점묘법을 이용한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릴린 먼로의 명암을 알 수 있는데요. 딱 봤을 때도 마릴린 먼로의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공중에서 찍은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 그래서 사람들의 서 있는 간격에 의해서 명암을 표현했어요. 이걸 통해서 공중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 마치 점묘법과 같죠. 굉장히 대단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작품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벽에 책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 건데요. 책의 표지에 색깔을 통해서 명암을 통해서 책의 표지 중에 진하기를 골라서 그 진하기를 통해서 명암을 단순화시켜서 배열을 한 거죠. 그 배열의 진하기를 통해서 작품이죠. 어떻게 보면 진하기를 통해서 점묘법을 알아본 예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다른 점묘법을 이용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현대 작가의 작품 중에 점묘법을 이용한 작품인데 이런 아까 앞에서와 같이 평면을 이용한 작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입체를 이용한 작품도 점묘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어떤 구름에 비가 오는 듯한 모습인데 이것이 멀리서 보면 마치 그렇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공들 이게 조명입니다.
조명이 작은 공의 조명을 통해서 조명을 매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달아서 밑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끌고 있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면 조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하나를 봤을 때는 이렇게 픽셀화를 이루는 것 자체가 조명 기구를 통해서 했지만은 멀리서 보면 이렇게 구름에 비가 오는 듯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죠.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작가가 전면법을 이용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이런 전면법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작품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는 자신의 연필과 먹을 사용해서 눈, 코, 귀, 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픽셀화, 점화를 해주세요.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람의 귀와 눈이죠. 근데 학생의 예시작인데요. 이렇게 그걸 통해 사진을 통해 자기의 귀를 보면 되겠죠. 통해서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이거는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우개를 깎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에 묻혀서 점을 찍은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찍어서 전면법을 표현한 거죠. 굉장히 이렇게 명암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꼭 선을 그리지 않고서도 그릴 수 있고요. 이렇게 눈도 마찬가지로 점을 찍어서 이렇게 선을 그리지 않고서도 명암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신기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면법을 이용해서 사람의 옆모습인데 옆모습의 눈이죠. 양쪽 다 옆모습인데 눈과 코 부분, 입 부분인데요. 이렇게 선을 하나도 이용하지 않고요.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명암을 단순화시켜서 형태를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명암도 단순화됐지만 형태도 단순화된 예시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와 명암을 단순한 예시인데요. 이것도 마치 자신의 얼굴들이 자신의 얼굴이나 친구 얼굴을 사진을 찍어서 형태를 단순화해서 연필과 먹을 찍어서 이용을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도장인 것 같아요. 도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찍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N의 모양을 자기가 도장을 파가지고 지우개를 이용하면 됩니다. 지우개를 이용해서 찍어서 표현했고요. 이거는 네모나 삼각형의 지우개를 통해서 이걸 찍어서 자기의 얼굴 모습이죠. 얼굴 모습들을 표현을 했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전면법으로. 자, 이거는 꼭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림, 그런 것들을 서양화 작품이나 아니면 최근 현대 작품, 아니면 사진도 괜찮고요. 아니면 서양화 작가의 작품도 괜찮고요. 공예 작품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인펜을 이용했죠. 사인펜인데 이거는 굉장히 도트가 작죠. 이거는 도트의 크기는 너무 작으면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면법을 이용해서 명암을 단순화해서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했습니다. 선을 그리면 안 됩니다. 선을 그리면 안 되는데 이 친구 그렸네요. 선을 그리지 않고 이렇게 점만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그림을 명암을 단순화해서 펜이나 먹을 이용해서 찍어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여러가지 통해서 우리는 오늘 수업을 할 건데요. 자신의 신체를 통해서 형태를 단순화하고 명암의 픽셀 단순화를 배워볼 겁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디자인을 하기 위한 건데요. 리디자인을 잘하기 위해서는 명암을 단순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연필이나 사인펜, 먹을 이용해서 눈, 코, 귀, 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픽셀화를 완성해 볼 겁니다. 유의사항은 재료는 연필이나 먹을 사용해서 스탬프로 찍어서 완성을 해보고요. 근데 여기서는 펜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용지 방향은 가로든 세로든 A4지에 자유롭게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도트가 이렇게 작으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선을 그으시면 안 됩니다. 선을 그으시면 안 되고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둘 다 지우개를 이용한 스탬프 기법을 이용해서 먹으로 찍어서 사용했지만 사인펜을 이용해서 찍어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수업을 마치겠습니다.